그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만 딱 보면 다른 알트에 비해서 뭐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 비트코인에 비해서도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더리움을 투자한 사람은 대부분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데 왜 이더리움은 수익률이 낮지? 이렇게 보통은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단순히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이제 투자할 때 생기는 현상이고, 사실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그 이더리움 안에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거든요. 이더리움 예를 들어 디파이 생태계도 있고, 그 안에 뭐 에어드랍도 있고,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테이킹도 하고,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 뭐 예금처럼 활용도 하고 대출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짜 찐 이더리움 홀더들은 자기 이제 개인 지갑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에어드랍도 나오고 또 이자도 생기고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최소 뭐 한 3, 4배 이상 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성적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소에서 내가 이더리움을 딱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낮지만 이더리움을 디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한 사람들은 비트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코인의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깊이 좀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번에 출간한 이제 알트코인 레볼루션 책에 좀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개념도 어렵고 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테이킹은 뭐고 뭐 대출은 뭐고 예금은 뭐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뭐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더리움을 그냥 거래소에 투자한 사람은 수익률이 낮았고, 그렇지만 이 이더리움 활용해서 디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사람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간 알트코인 레볼루션에서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높이는 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그 좀 수익을 높인다고 하면 보통 그 2024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라고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이더리움에서 너무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몰리니까 이게 사용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좀 그 확장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서 레이어 2라고 층이 이렇게 생겨서 그 위에서 이제 이더리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수수료도 적고 더 빠르고 그 분산시키는 거죠. 이더리움에 많은 이제 뭐 트래픽이 많이 몰리니까 트래픽이 좀 몰려서 예를 들어 뭐 수도권으로 치면 서울에 사람들은 많이 몰리니까 베드타운처럼 이렇게 수도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을 한 게 이제 레이어 2들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만 다 일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만 살아도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사실 수도권에 집을 지어서 수도권 집도 같이 좀 오르는 거잖아요. 서울에 살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레이어 2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이어 2들이 작년에 이제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레이어 2라는 게 처음 생기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레이어 2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들이 우리 게 좋아. 우리 게 좋아. 이제 서로 막 자랑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라고 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메인넷이 있고 레이어 2가 있는데 우리 쪽에 예치를 하면 이더리움 옮길 수 있거든요. 옮겨 놓으면 우리가 선물을 줄게. 그게 이제 에어드랍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어 2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따져보고, 그래서 그렇게 레이어 2에 자기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자산을 이더리움 두지 않고 레이어 2에 이렇게 넘어서 이제 예치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자도 더 이제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예금을 하면 뭐 이자가 뭐 5% 10%인데 여기서는 뭐 20% 30%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서 레이어 2에서 자기 토큰도 또 만들어요. 그 토큰을 이제 레이어 2에 이제 미리 이렇게 예치한 사람들에게 이제 에어드랍으로 주는 거죠. 그럼 이더리움에 대한 수익 뭐 20%, 30% 거기에다가 그 레이어 2에 이제 토큰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이더리움 내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넣었는데 이게 1,000만 원 가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100만 원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2,000만 원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1,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을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레이어 2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위해서 그 자기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뭐 금융권으로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1금융권이 있고 2, 3금융권이 있잖아요. 1금융권은 이자가 좀 낮지만 좀 안전하고, 2, 3금융권으로 가면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이자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왜냐하면 여기는 더 사용자들 묻고 예금을 많이 예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네들도 이제 1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생태계가 이제 이런 생태계 지금 계속 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다. 그래서 이런 것에 약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더리움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진짜 이더리움 홀더들은 이더리움을 그냥 지갑에 가만 놔두지 않고 여기저기 막 다 이렇게 분산해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가 가만히 있지 않고 놀지 않고 자산이 뭔가 활동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리스크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판단할 수 있고 하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거죠.